네, 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오윤희 운용력,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한번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컨텐츠도 소비하는 시대, 음원산업, 주가도 볼륨을 높일까입니다. 보니까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음악을 좋아하죠. 자주 들으세요? 요즘은 자주 못 듣습니다. 그러세요. 바쁘셔서 그런가요? 허연님께서는 자주 네. 들으세요? 저는 거의 못 듣는데요. 아, 정말요? 저는 예. 거의 끼고 살거든요. 아,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콘텐츠도 굉장히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LP 세대는 아니시죠? 너무 심했나요? 그 CD나 뭐 테이프 많이 들었는데 저 때는 고등학교 때 아이리버가 처음 나왔었어요. MP3를 이제 저장해서 들어서 컴퓨터에 음악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고 쓰고 이랬었는데 지금 사실 누가 저장을 하겠어요. 다 스트리밍으로 많이 듣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종목이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로 오늘 가져와 봤는데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그 흐름부터 판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음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음원을 소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하는 시대로 계속해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데요. 자, 그동안의 생활상을, 그동안의 변화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1990년대 일단은 카세트 테이프나 CD 같이 좀 음반을 가게에서 직접 구입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자, 이후에 MP3 같은 모바일 기기에 좀 음원을 직접 넣는 다운로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보시면 관건은 이 스마트폰의 등장이 좀 초점이 되고 있는데, 자, PC에서 그러면서 모바일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대세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면 음원을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듣는 그런 서비스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에 따라서 다운로드 형태에서 이제는 스트리밍 위주로 서비스가 급격하게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는 정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대신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2008년에 9%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27%까지 성장했다는 점 또 자료를 통해서 함께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트리밍 시장의 유망성이 계속 검증이 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들이 이 시장에 현재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의 발달이 있었습니다. 말 끝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음원 스트리밍 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어떤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전에 잠깐 음반 산업을 잠깐 점검을 얼른 해드리고 갈게요. 그 4월 1일자로 국제 음반 산업협회가 내놓은 작년도 기준의 세계 음반 시장 규모를 보면 1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5조 원인데요. 일본이 이제 불황 탓에 1년 전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규모는 상당한 것 같아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44억 달러로 30%, 전체 30%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일본이 30억 달러로 20%,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해서 이제 유로존 순으로 해서 보면, 우연찮게도 이제 경제 규모와 음반 시장 규모가 이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2억 달러로 순위가 한 10위 정도의 랭킹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중국인데요. 중국은 음반 시장 규모가 8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이제 21위에 올라와 있는데 중국이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원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제 음원 회사들이 음원 서비스를 통해서 11억 달러 매출을 냈는데요. 3년 만에 3배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 기관이 가트너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가 되면 디지털 음원 시장 규모가 77억 달러. 그 중에서 이제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는 44%가 늘어서 22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고요. 하나대투 쪽에서도 오늘 이제 디지털 음원에서 스트리밍 비중이 2008년도에 9%이던 것이 작년에 27%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성장성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원에는 이제 IT 기업들 특히나 최근에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는 뭐 판도라라든지 스포티파이, 알디오, 랩소디, 뭐 디저 등이 들어와 있는데 애플이나 구글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5월 말에
음원 스트리밍 업체 비츠 뮤직을 인수를 했는데 비츠 일렉트로닉스랑 연결된 회사죠. 그 헤드폰 만드는 회사요. 같이 좀 인수를 했고요. 구글은 작년부터 구글 플레이 뮤직에 이제 올 액세스를 출시하게 되면서 한 달에 9.99달러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가장 최근입니다. 6월 12일 날짜로 프라임 뮤직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여기는 이제 연간 회비를 받더라고요. 연회비가 99달러인데 이제 요거 내면 음원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애플이 비추 뮤직으로 좀 많이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알았었는데 이번 5월 말에 추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스트리밍이 내년이네요. 2015년에는 그 스트리밍 시장이 22억 달러로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들도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삼성에서도 그런 움직임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지금 진출 현황이 어때요? 네, 아무래도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그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관련된 기업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하고 음악 서비스를 이렇게 결합해서 제공하려고 꾸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들리는 게 삼성 대표적으로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객이 이용하도록 또 나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사업자의 목적은 음악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 이것을 기대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통신사 같은 경우는 SK 같은 경우는 로엔을 통해서 멜론을 가지고 있고요. KT는 KT 뮤직을 또 만들어서 올레 뮤직 제공하고 있죠. 또 단말기 사업자인 삼성에게는 소리바다가 또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네오이즈의 벅스뮤직, 벅스와 손잡고 음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그 SK 같은 경우는 그 로엔의 그 국내법 문제 때문에 그 로엔의 지분을 그 스타 인베스트 홀딩스에 매각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인베스트 홀딩스는 실질적으로 보면 또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가 되거든요. 이 홍콩 어피니티는 또 UBS 캐피탈의 계열이고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를 구성해서 경영진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4년에서 6년 정도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한 배당과 또 차익을 챙기는 것이 목적인 펀드 자본이 되겠는데요. 이들은 그러니까 로엔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SK와는 어떻게 보면 결별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SK하고 결별을 한 거고요. 펀드 자본에 지금 로엔 같은 경우는 놓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말씀드린 그 홍콩 어피니티 UBS 계열의 이 홍콩 어피니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가면 영풍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 5층에 있고요. 그동안 MK전자라든가 만도, 해태제과, 하이마트, 더 페이스샵,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도 오비맥주라든가 풀무원, 교보생명 그리고 로엔 이런 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엔이 지금 SK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기업들이 많은 부분 좀 진출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요.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도 그렇고 또 SK, KT까지 SK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데 항상 궁금했던 게 저는 SKT라서 멜론을 많이 쓰는데 허예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멜론은 제가 쓰는데 무제한으로 전 스트리밍을 쓰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3-4천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무제한 무작위로 막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이 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음원 산업의 수익 구조는 유통사가 한 40% 정도 가져간다고 그러고요. 제작사가 그 44%, 그리고 이제 가수랑 연주자가 한 6%, 저작권자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 작곡가랑 작사가 이런 쪽들이 한 10% 가져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음원 유통의 경우가 상당한 좀 수익을 챙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로엔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실적을 보면 영업 마진율이 19.9%가 나왔었고요. 거의 20%니까 상당히 잘한 거죠. 그리고 KT 뮤직은 한 7.4%, 역시 일반 제조업체보다는 훨씬 높았던 그 마진율을 보였습니다. 수익이 이쪽들은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저 소문은 들었었는데 슈퍼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원 유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커질수록 마진을 잘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그리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도 앞서서 얘기가 좀 나왔었죠. 파이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국내에서 특히나 어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음반 산업 같은 경우는 음반은 뭐 예전 뭐 테이프라든가 CD 이런 거는 좀 정체가 되어 있죠. 우리가 봐도 한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음원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의 추세인데 음원 시장은 2011년도에는 58억 글로벌적으로 볼 때 58억 달러에서 작년에 71억 달러 그리고 올해는 74억 달러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4,930억 원에서 작년에 5,740억 원으로 16%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가 말 그대로 좀 정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 부분을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해서 약진의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LTE가 되면서 속도에 거의 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음악을 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정도로 속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LTE 기술이라든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스트리밍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계속해서 성장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인데 앞서서 저희가 수익 구조도 짚어봤지만 유통사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 뭐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작곡가나 다른 뭐 가수나 이런 쪽은 좀 적게 가져가는 지금 수익 구조가 엮여져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음원 가격을 인상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음원 가격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면 저희 쪽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슬플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좋은 품질의 음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인상을 어느 정도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가격 차가 뭐 아이폰의 뭐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29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200원, 1,300원 정도 가볍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거의 한 곡당 600원 정도로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는 빌미가 있죠. 빌미는 있는데 과연 소비자가 그걸 용인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강남 스타일의 싸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360만 건의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익은 6,6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290만 건, 상당히 적은 우리보다 적었지만 28억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 볼 때 분명히 아이튠즈 애플에서 미국 쪽에서 제공하는 뭐 한 곡당 1.29달러, 우리나라는 한 곡에 600원. 그것마저도 정액적인 상품을 사용하게 되면 한 곡당 125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또 제값 내고 다 드는 사람 없죠. 할인 서비스 받습니다. 그러면 최대 한 곡당 60원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가격만 놓고 보자면 충분히 인상 빌미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음원 매출에서 창작자와 가수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소비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창작자가 70%를 가져가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40%였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최근에 60%로 좀 인상이 됐는데 소비자가 낸 돈이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에게 또 작곡자, 작사가에게 간다면 어느 소비자라도 충분히 인상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심하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라면 소비자가 아마 가격 인상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을 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통사가 거의 많이 좀 가져가는 그 지분 구조,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것을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아, 네, 그렇습니다. 할인받아서 쓰는 저한테 하는 얘기신 것 같아가지고 찔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음원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음원 시장의 성장성은 앞서서도 확인을 해보셨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요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번 시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음원 시장이 보시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보시면 SNS와 스트리밍의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원을 이제 소비하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에서 벗어나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음원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증권사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좀 재미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로엔, 이제는 삼성전자와 애플도 두렵지 않다라고 재미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트리밍 라디오 론칭 영향력이 그렇게 좀 높지는 않다는 거죠. 제한적이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이것이 로엔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심주 역시 로엔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NH농협증권도 역시 같은 의견인데, 보시면 대부분 로엔을 관심주 또 최선호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보시면 SK텔레콤과의 연계 프로모션, 이게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50%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로엔 목표가 이제 3만 5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좀 다른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 한번 보실 텐데요. 자, 계속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음원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연예기획사들의 마케팅을 쉽게 하는데 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연예기획사 엔터주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최선호주 SM 제시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전략 살펴봤습니다. 네, 로엔 쪽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먼저 허윤님께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최선호주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음원이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화, 이제 스트리밍화가 이제 스트리밍화로 가게 되면서 이쪽에 잘 따라가는 쪽은 계속해서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제 비트라고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앱이 있는데, 이런 무료 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스트리밍 단가의 하락 또는 이제 무료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조금만 품을 들이면 좋아하는 그 음악 동영상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 포탈 연계될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절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음원 산업은 산업 자체로의 성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구매자가 거대 IT 기업이겠죠. 뭐 구글 같은.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그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라서 일단 오늘 최선호주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유통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지는 조금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히려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M&A 움직임이나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얻는 수익 구조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유통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선호주를 제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혹시 최선호주 안 가지고 오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뭐 좀 이유는 다르긴 하지만 네네. 최선호주를 지금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저도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때였죠. MP3의 황제였던 아이리버가 삼성하고 애플이 뭐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어떤 결론을 맞았는지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런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음원 산업이 성장하려면 결국은 이 음악이 자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가수와 그 창작자들, 작사가, 작곡가에게 합당한 보상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유통업자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구조 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게 되는 거고요. 대기업들이 음원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음악이 주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계속 붙잡고 있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지금 뭐 선호주를 가져오기는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뭐 베타가 좀 높습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가 1.8이 보이고 있고요. 네오이즈 인터넷이 1.5, CJ ENM이 1.2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타가 높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수에 대해서 좀 민감하죠. 요즘 것처럼 지수가 좀 널뛰기라는 장세에서 오히려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호주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은 또 최선호주에 있어서, 특히 유통사죠. 유통사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음원산업 그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로엔에 대해서는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로엔을 증권사에선 최선호주로 꼽았는데 어느 정도나 좀 갈까요? 짧게 한번 말씀드려
주실 수 있나요? 네, 로엔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단순하게 SK가 로엔을 가지고 로엔이 멜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 때문이지만 어쨌든 SK 품에서 벗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펀드 자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로엔이 정확하게 딱 걸려있고 아이유 사진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든 게 말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로엔에 있어서도 보수적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음원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전략에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인사이드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음원주 살펴봤습니다.